안녕하세요. 주말엔 논다 자연에서 가족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도이촌을 하게 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저희 가족 소개를 해보자면 저희는 3, 40대 부부와 7살, 이제 새로 도입된 나이로 만 6살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 강아지 한 마리도 함께요. 저희 아이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지금 이제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얼마나 더 많은 기회가 있는지를 저희가 잘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직장을 구하고 또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생활해 보면서 많이 느껴서 저희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영어를 배우게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언어라는 게 어렸을 때 배워놓으면 좀 더 습득도 빠르고 좀 더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고 여러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희가 사는 곳은 도봉구인데요. 이제 작년에 아이가 영어 유치원에 들어갈 때는 도봉동에 살았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옆으로 이사를 했는데 도봉동에서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는 자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셔틀버스를 저희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셔틀버스에 태워서 아이를 통학을 시켜야 하는데 저희 동네까지 셔틀버스가 오는 영어 유치원은 당시에 중계동에 있는 곳 딱 한 군데뿐이었어요. 그래서 뭐 선택하고 고민할 여지도 없이 그곳을 보내게 되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 유치원에는 놀이형과 학습형이 있더라고요. 놀이형은 좀 더 이제 놀면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스타일인 것 같고 학습형은 이제 뭐 단어도 외우고 뭐 라이팅도 많이 하고 좀 더 이제 학습에 가까운 좀 이제 공부 부담이 좀 더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낸 곳은 이 학습형이었는데요. 어, 처음에는 이제 ABCD도 모르고 들어간 아이가 이제 실력이 느는 게 굉장히 좋고 뿌듯했는데 하나 문제는 굉장히 숙제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과연 이제 유치원생이 소화할 만한 양인가 싶을 정도로 어떨 때는 이제 막 저희 부모인 저희도 숨이 탁 막힐 때가 있을 정도로 숙제를 많이 이제 받아와서 해 가야 됐었는데 아이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고 하면 이제 저희는 이제 다그쳐도 보고 혼내도 보고 이제 어르기도 해보고 하다가 좀 이제 슬슬 같이 지쳤어요. 부부싸움도 좀 하고 이제 아이 가르치고 뭐 숙제시키고 이런 문제로. 그래서 사실 솔직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반 유치원에 보내야 되나? 아니면 뭐 통학 문제를 어떻게든 해서 놀이형으로 옮겨야 되나?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한번 아이가 적응해서 친구도 사귀고 한 유치원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또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목표로 세웠었던 영어를 또 열심히 해서 또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은 또 눈에 보이니까 또 그걸 막상 이제 좀 쌓아왔는데 중간에 또 포기하기도 너무 아쉬웠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처음엔 ABCD도 모르고 입학했던 아이가 지금은 이제 웬만한 뭐 아직 서툴긴 하지만 영어 작문도 하고 편지도 써오고 이제 그 SR 3점이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수준의 뭐 실력이라고 평가를 받아오기도 하고 영어 대책 뭐 쉬운 내용이지만 책들도 읽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희가 뭐 해외에서 나가서 살 여력도 안 되는데 어렸을 때 영어를 좀 배우게 하는 것 같다는 뿌듯함은 당연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유치원을 옮기지 않고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희는 한 가지 타협을 했어요. 유치원에서 하라는 거를 100%다 해가면서 아이와 같이 힘들고 서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한 70% 정도 유치원에서 하라는 것에 그 정도만 좀 해도 만족이다. 그 정도만 하면서 이제 즐겁게 하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숙제도 뭐 안에서 보내는 부분도 있고 이제 복습도 막 철저하게는 하지 않고 그렇게 뭐 적당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또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뭐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주말에 뭐 수학학원 뭐 아니면 다른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뭐 유치원에서 하는 주말 특강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참 끝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꼭 비단 뭐 이 동네만의 문제도 아니겠죠. 뭐 중계동이 이러면 뭐 목동 뭐 강남 친구들 뭐 다른 뭐 지역 친구들도 많이들 이렇게 지내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는 그냥 이제 그렇게까지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칙을 딱 정하고 예전보다 더 주말에는 가열차게 놀려고 하고 있어요. 주중에는 해야 할 거 열심히 하더라도 주말에는 정말 신나게 논다, 그런 마음을 갖고 좀 더 열심히 캠핑도 가고 더 놀거리를 찾다가 이제 아예 홍천에 작은 땅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도이촌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고서 또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그 사교육이 굉장히 교육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현실에서 지금까지 하던 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것이 정말 맞는 방법이냐라는 뭐 회의감이나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된 게 또 사실이에요. 저희야 이제 아예 그냥 주말에는 아예 놀린다, 실컷 놀린다, 이런 결심을 하기도 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것이냐, 정말 아이의 시간을 낭비시키는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해봤을 때 그냥 하던 대로 이제 어떤 뭐 주변 사람들이 권하는 대로 다 하는 대로, 사회교육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는 게 정말 맞는 방법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내린 결론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저희 아이가 커갈 시간, 이 세대들이 살 이 시대라는 게 굉장히 불확실성이 강한 시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 불확실성을 키우는 두 가지 대표적인 이제 요인이 인공지능 혁명하고 이제 저출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뭐 작년에 챗 GPT 열풍이 굉장히 강하게 불었었는데 요즘은 좀 잠잠해진 것 같아도 일반인들이 또 모르는 사이에 또 새로운 버전들, 뭐 테슬라의 그록이라던가 최근에 발표된 이제 GPT 새 버전들, 이런 게 계속 나오면서 이제 알게 모르게 정말 물밑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바꾸리라 예상되고 있고요. 그 최 GPT를 만든 오픈 AI라는 기업의 CEO죠. 샘 알트먼이 최근에 이런 기고를 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현재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점점 더 많이 대체할 것이다. 그들도 우리 인간이 정의해왔던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기술 혁명은 막을 수 없다. 이 혁명은 막대한 부를 창출할 것이다. 강력한 AI가 노동시장에 침투하게 될 때 제품 생산과 서비스 비용에 대한 비용으로 분류됐던 많은 종류의 다양한 노동에 대한 가치가 0에 수렴할 것이다. 다가올 미래에는 우리 인간이 가진 생각하고 창조하고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앞으로도 직업을 가지겠지만 직업 대부분은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요. 이어서 샘 알트만 이야기를 좀 더 읽어보면 AI가 기본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예술과 자연을 감상하고 사회적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삶과 사회 방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저희 아이와 같은 세대들이 맞닥뜨릴 이제 우리나라의 모습이라는 게 정말 전무후무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저출산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정말 사회와 세계가 크게 변할 것 같은 시점에서 예전처럼 그저 그렇게 학원을 다니고 이제 지식을 암기하고 또 이제 내신 성적을 올리고 이렇게 경쟁하고 하는 것이
과연 저희가 자랐을 때만 해도 유효한 방식이었지만 이 아이들이 앞으로 나아갈 세상에서도 이 아이들의 이제 힘을 좀 더 키워주는데 정말 맞는 방식이냐라는 이제 회의가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이제 정말 뭐 대학 가는데 많은 경쟁이 필요했지만 정말 이제는 아이들이 적고 뭐 물론 이제 최상위급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그 경쟁도 다른 별개의 문제겠지만 아니 그래서 그렇게 경쟁을 뚫고 어떤 거를 성취해낸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아이들 앞에 그냥 무거운 이 기존 세대들을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만 있으면 그건 또 이제 그렇게 경쟁하고 힘들게 살아온 의미는 또 무엇이며 또 다른 방식의 삶을 또 생각해 볼 여유 정도는 이제 아이들에게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제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인생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무기로 이제 영어를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정말 아이가 갖춰야 될 기본 능력이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것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성찰이나 깨달음이나 뭐 지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자연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아이를 좀 더 자연에 많이 노출하고 지금 오도이천도 하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정말 근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에 대한 어떤 뭐 근육도 코어 근육이 중요하듯이 그런 게 있어야 이제 정말 막 휙휙 변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그게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 또 우리 인간을 둘러싼 아주 정말 기초적인 자연, 그 자연에 대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자연만큼 또 더 좋은 놀잇감도 사실 저희 아이들에게는 없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은 놀 곳, 놀 사람, 놀 방법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 때만 해도 집에서 놀다가 집 앞에 골목에만 나가면 다른 아이들이 나와 있어서 구슬치기하고 숨바꼭질하고 잡기놀이하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집 밖에 나가도 놀이터에 가도 친구들이 없어요. 뭐 차도 너무 많이 다녀서 위험하기도 하고요. 정말 차 없는 아파트 이런 곳에 살지 않는 이상 뭐 저희 집도 빌라이기 때문에 집 밖에 골목에서 차 조심하라는 말밖에 하지 못하고 살고 있고 또 놀 사람도 마땅히 없죠. 형제도 별로 없고 저희 애도 외동이지만 친구들의 부모가 친해져서 친구를 이제 막 만들어줘서 같이 뭐 키즈 카페를 가거나 어떤 뭐 행사 이벤트를 같이 하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친구를 만나기도 사실 쉽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학원 같은 데 가지 않으면요. 그리고 놀 방법도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키즈 카페나 아니면 무슨 주말에 있는 행사, 뭐 전시회, 공연, 뭐 이런 거를 챙겨줘야 되긴 하는데 그런 거 매번 이제 알아서 챙겨주기가 뭐 경제적으로도 뭐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뭐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걸 그렇게 준비해서 계획해서 예약하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연은 그냥 이제 놔두면 아이가 그 안에서 노는 방법을 아니까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그런 놀 방법도 모르고 놀 곳도 없고 놀 사람도 없다 보니까 이제 빠져드는 게 이제 뭐 그 디지털 디바이스, 뭐 휴대전화나 뭐 패드 뭐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를 가지고 가상세계에서 노는 방법이 가장 이제 요즘 아이들은 주로 노는 방법 같은데요.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뭐 캠핑이나 어디에 가지 않고 주말에 집에 있는 경우에는 항상 뭐 휴대전화 달라고 하든지 자기 패드를 가지고 뭐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를 보면은 그냥 가상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유명 이제 키즈 유튜버들이 하는 뭐 커다란 블록으로 집 만들기를 하는 걸 구경한다든지 뭐 키즈 유튜버들이 그 부모나 이제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과 하는 뭐 기상천외한 이제 이렇게 기상천외한 뭐 놀거리를 가지고 하는 것을 그냥 눈으로 구경하면서 가상 체험을 하는 거죠. 이건 진짜 체험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자연은 정말 찐 경험을 제공하거든요. 풀 냄새가 어떤지, 풀벌레가 어떤 소리를 내고 우는지,
불을 끄면 나방이 불에 어떻게 달려드는지, 흙을 파면 물이 어떻게 고여드는지, 다람쥐가 어떻게 도토리를 까먹는지, 이런 모든 거를 그냥 스크린 너머로 이렇게 구경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오감을 사용해서 모든 거를 진짜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미래를 이제 예견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정말 불을 갖춘 사람들, 그러니까 뭐 AI 시대에도 뭐 어떤 AI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산이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제 여행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정말 이제 수려한 자연 풍광을 즐기면서 정말 지금과 똑같은 이제 사람이라면 모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제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반면에, 그런 자산이나 능력을 갖지 못하고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나라에서 주는 뭐 수당이나 뭐 그런 걸로 이제 근근히 살아가는 이제 대부분의 하층민이랄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그냥 이제 가상의 그런 XR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가상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보고 그냥 뭐 가상의 여행을 하거나 가상의 뭐 맛집 체험을 하거나, 그렇게 이제 즐거움을 이제 대체로, 가상의 즐거움을 이제 대체로 누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얘기사항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정말 가상의 기쁨에만, 이런 가상의 기쁨만을 만족하고 가상의 기쁨만이 전부인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느낄 수 있는 기쁨, 자연의 아름다움, 즐거움, 놀이의 기쁨, 땀 흘리는 즐거움, 이런 거를 느끼고 자라서 정말 그런 거를 욕망할 수 있는, 정말 진짜 인간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또 이제 그런 거를 누려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자연을 많이 접하는 경험이 저희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을 가거나 어떤 뭐 만들어진 인위적인 인공의 이벤트를 참여하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저희는 오도이촌을 아이가 정말 저희를 따라서 온다고 할 때까지 쭉 할 생각이고, 정말 주말에는 다른 근심 걱정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자연을 즐기고 함께 깔깔 웃으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정말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이 아이의 이제 살아갈 미래를 준비해주는 코어 근육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